네. 알리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저거 인업세드 아니었어요? 인업세드 말고 다른 제가 좋아하는 노래 들었는데 이거 알리아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알리아나 뭐 나중에 뭐 셀레나 뭐 이런 가수들, 에이미 와인하우스 뭐 다들 그냥 꽃다운 나이에다. 근데 뭐 알리아는 사고로 죽었죠. 그 비행기 타고 슈퍼스타들이 꽃이 너무 빨리 지는.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내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고 있는 형이 먼저 죄송하고요. 네. 은근슬쩍 돌아오셨네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항상 잘못은 나인 것 같아. 예, 빌런으로 성장하고 있는 김PD입니다. 그때 딱 게이지가 찼을 때 만났어야지 이게 때리든가 그쵸. 그랬을 텐데. 그걸 알고 피했죠. 네. 네,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네가 그렇지 뭐 이런 정도. 그렇죠. 제가 뭐 그렇죠. 네, 지난주 결석한 김PD가 오늘 나타났군요. 네, 반갑고요. 네, 저는 오샥이고요. 네, 조정입니다. 네, 준우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돌아온 탕자 김PD입니다. 원래 탕자 들어오면은 되게 반가워하고 막 이렇게 그럼요. 용서해주고 이런 거 분위기 아닌가? 아유 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만 반기고 나머지 다 싫어. 형이 무슨 잘못을 잘못했어요. 했다고요? 형이 무슨 잘못? 아니 잘못을 했죠 제가. 그날은 특히 언제? 전혀 연락을 안 하는 거는 잘못한 거예요 정말. 저 무슨 일이 있어도 뭔가 연락을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했고요. 두 번째는 녹음 파일 다 날려먹고 사라진 거. 날려먹고 사라진 게 이게 잠수타는 거잖아 이거. 약간 그런 거 잘못했고요. 참 그거랑 연결이 되는군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자꾸 말을 하고 있긴 한데 뭔가 이 말과 행동이 일치 안 하고 있는 이 위선적인 이 상황. 또 반성을 또 있어? 하고 또 있어? 또 얘기해봐. 형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더 열심히 사고 칠 거예요. 아니 뭐 가끔 그냥 맛있는 것만 좀 해주면 돼. 웃긴 건 김PD 형이 오늘 오면서 믹서를 사왔어. 돈으로 내가 판매하겠어.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장비에 새 장비가 왔습니다 지금. 사운드 믹서를 이거 그래도 좀 비싼 것 같은데. 비싸요. 가격이 비싸요. 전에 거보다 좀 비싼 거네. 아 그럼요. 디지털 믹서를 들고 와서. 얼마 하겠어요. 들고 와서 우리의 그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어.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 이런 새로운 기계를 보면은 다들 막 다 용서하고 막 이렇게 새로운 화합에 집중하잖아 거기에. 궁금해하고 그죠? 다 달라붙어가지고 아 우리도 그랬네. 근데 재밌던 건 처음에 이제 기계 가져왔을 때 오샥 형도 야 그 뭐 기계 때문이냐 뭐 막 이랬는데 갑자기 들어보더니 이거 왜 좋지? 저녁에 너무 후질리는 믹서였어. 뭐 사운드가 조금 좋아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와 함께한 8년을 함께한 그 믹서기 때문에 골동품으로. 네. 안녕 베린저. 골동품으로 여러분께 경매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 네. 진우가 당근에서 팔 거예요. اینو بده من میگم به امام زمان من از اینجا خانم این کارا چیه میکنی؟ من دارم میگم به امام زمان من اگه از این درگاهی یه قدم پامو گذاشته باشم بیا برو بیرون شما داری به من میگی بیا برو بیرون مگه من چیکار کردم 3위 영화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3위는요. 야 됐어 갈라서 뭐? 갈라서? 아 그래 갈라서 그게 뭐 별거야? 그게 뭐 별거냐고. 야 됐어 찍어 보자? 아 찍어 그게 뭐 별거야? 그게 뭐 별거냐고. 야 니들이 별거를 알아? 별걸 알아. 4주 후에 뵙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바로 시민과 나들의 별거. 그렇죠. 이거는 제목이 저는 사랑과 전쟁. 아 그렇죠. 논란의 영화가 나왔군요. 아 논란의 영화인가요? 논란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지금 우리가 러브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 러브 스토리에 왜 있냐?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참극 참극이 벌어졌다. 참극이야. 예. 그렇군요. 무용보에 드디어 와 참극이 벌어졌다. 야 우리 사장님이 웬만해서 시작 때 이런 얘기 안 던지는데. 그래서 제 기억이 잘못됐나? 저 이 영화를 봤고 근데 이 리스트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내가 이 영화를 잘못 기억하고 있나? 그리고 다시 봤어요. 보는데 이 영화가 왜 여기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영화 보면서 카톡을 왜 보내? 이게 왜 있냐고. 그래서 제가 말렸잖아요. 형 녹음 때 얘기해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탐탁지 않은 기분으로. 그랬어요? 제가 러브 스토리 이 리스트들을 좋아하는 우리 멤버의 입장으로서 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 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달콤 쌉싸름인데 영화들이 다 달콤해서 정말 이 쌉싸름한 맛을 보여주마.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찾다가 우리 전에 했던 결혼 이야기 있죠. 그렇죠. 그런 영화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시민과 나대를 우리가 안 했더라고. 그렇죠. 전에 그냥 소개로만.
장다경 배우가 그쵸. 소개했을 때 예. 그때 다뤘었죠. 예, 장다경 배우 무작정 초대석? 초대석 때 추천 영화로. 네. 그래서 나는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쌉싸름 제대로. 네. 러브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게 러브입니다. 너무 그게- 억지스럽잖아. 뭐가 억지입니까? 그게 그거 나 최가당 쪽으로 일단 자리를 좀 옮기고 저쪽으로 옮겼고. 좀 옮길게. 나.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일단 현실에서. 옮겨봐요. 일단. 네. 네, 일단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시민과 나대리의 별거. 네. 별거 하다 이혼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람과 사랑 얘기래. 2011년작이고요. 네. 이란 영화입니다. 이란 영화군요. 아쉬가르 파라디 감독의 영화고요. 네. 두 가족이 나오죠. 음. 시민과 나데르 가족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 집에서 가족? 치매인 아버지를 음. 돌보는 일을 하는 가정부. 예, 라지에의 가족이 나와요. 네. 예, 시민 역으로는 레이라 하탐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레일라 하타미. 예, 그리고 나데르 역으로는 페이만 모아디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페이만 모아드는 감독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약간 미국에서 활동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란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감독이. 아, 그렇죠. 뭐 페이만 모았어도 뭐 페이만 모아지. 페이만 모아디. 페이 주문 모아나 모아다. 뭐 이런. 네, 그리고 임신 중에 음. 이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다가 유산하게 되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란을 야기시키는 네. 인물 라지에 역으로는 사레 바이아트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 라지의 남편 호얏 역으로는 샤하브 호세인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잘 모르죠. 이란 네. 시네마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잘. 잘 그런데 모릅니다. 뭐 마지디 감독 네. 생각나죠? 천국의 아이들과 네. 그 참새들의 합창. 그분은 우리가 무용보서도 좀 다뤘었네요. 근데 이란 시네마가 상당히 뭐랄까요, 좀 깐느 친화적인, 그죠? 깐느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 옛날에 1세대 영화 감독들이 있었고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9년 그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네. 그랬었잖아요. 우리 페르세폴리스라는 애니메이션 했었잖아요. 흑백 애니메이션.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되게 자유롭고 이런 데였다가 갑자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완전 위축이 되는,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활동했던 감독들이 있고 그 이후에도 활동했던 감독들이 있고 그래서 되게 인정받는 이런 배우와 감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란계 배우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 시민과 나델의 별거는 이란에도 최초로 오스카를 받은 네. 그런 영화죠. 예, 오스카에서 외국어 영화상. 아, 그 당시. 받았고요. 예. 2012년에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골든글로브에서도 외국어 영화상 받았고요. 아, 골든글로브 받았어요? 예, 그리고 뭐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는 황금곰상 받았어요. 그리고 뭐 남자 연기자상, 여자 연기자상 이게 휩쓸었습니다. 예. 우리 저기 그 기생충에는 약간 비교한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예. 칭송받은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좋은 영화는 맞아요. 영화는 좋아요, 진짜로. 근데 왜 이 리스트에 있냐 이거죠. 그렇지. 예. 오케이. 왜? 맞아. 화내지 왜 말고. 이 리스트에 여기- 왜 이 리스트에 동메달이냐 이게. 그렇지. 3위까지 좀 그렇지. 이건 좀 아니다. 그렇지. 예. 메달권까지는. 그래서 게다가 이거는 이제 제가 중동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갑자기 그렇죠. 이란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시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게 생겼잖아. 아니, 그래서 이 그러니까 영화를 좀 선정했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시기적으로는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예. 시기적으로는 갖다 붙이겠습니다. 갖다 붙여도 말은 되겠다.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여권 신장도 좀 되고 있고 미투도 번지면서 우리가 그 프리티 우먼 보면서 우리 약간 젠더 의식이 좀 발현이 되잖아요. 이제 좀 약간 천지 개벽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많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500년 동안 유교 사회에 살았잖아요. 그게 이제 막 몇십 년도 안 돼가지고 막 바뀌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좀 이 이슬람 문화권 그런 거를 보는 눈을 좀 키워주고 굉장히 상대적인 우리가 타산지석 같은 것도 생기고 이 영화를 나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좀 울림이 컸거든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별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도 이 영화를 탁 보여주는 그 뎁스가 굉장히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좀 뭐 욕 먹을 생각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영화가 지금 되게 국위를 선양하고 있고 되게 세계적인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들 이렇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좀 그 소재가 특이하거나 굉장히 좀 독특한 영화들, 예, 독특하고 또 되게 드라마틱하고 이런 영화들 소재가 그렇죠. 옛날에 뭐 올드보이라든가 뭐 기생충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이란 영화는 사실 그냥 이 이란의 어떤 중산층 한 가정을 보여주는데 그게 되게 울림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러브스토리 하면서 우리나라 영화를 찾다가 되게 힘들었던 것처럼 좀 우리의 그냥 진짜 모습을 잘 이렇게 좀 담아내는 영화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100% 공감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 그렇다고 생각도- 뭐 기생충을 내가 뭐 제 비난하고 생각도 동일해요. 동일합니까? 네, 동일하고 뭐 자극적인 소재 뭐 이런 것보다 음. 정말 이런 드라마 정말 그냥 언제 두 가정 내 그냥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냥 온전히 영화를 거의 2시간 가까이 딱 그 사건 하나로 그렇죠. 쭉 풀어가는 그런데 울림이 있고 공감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네. 이너프세드도 마찬가지였고. 좋아요. 이런 영화 너무 좋죠. 좋은 영화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달콤 지루기까지. 쌉싸름한 러브스토리 3위에 과연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 지루기까지 더만 그러니까 최근적으로 넘어간 것 같아. 큰일 났네, 지루기에게 하나 플러스 원 해서요. 사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죠. 어디서 되게 많이 봤는데 이거였어요. 사실.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랑. 근데 그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본 장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드라마요? 연속극. 그렇죠. TV. 많이 그것도 봤죠. 특히 이렇게 포커싱 해가지고 아주 미안해요. 이게 표현이 좀 아주 적나라한데 개차반인 이런 사랑의 막장을 다룬 그리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럼요. 아, 이 사랑과 드라마들을, 전쟁. 네. 이걸 너무 이렇게 자주 이렇게 그쵸. 접하다 보니 별로 특별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 소재 자체가 특별하진 않은데 이 영화는 다르게 느껴지는 측면이 이제 오샥이 설명한 부분이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이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정서가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가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동질감과 복장이나 이 문화가 보여주는 약간 다른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면서 사실 저는 좀 이게 뭐지 이렇게 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형한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 복합적인 거를 좀 분리해서 보자. 이 복합적으로 쌓여지면 결국 이 영화는 이 리스트에 어울리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구분해서 잠깐. 우리가 보자. 지금의 국제 정세라던가 이런 거 있고 영화는 이거. 영화대로 그런 거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만 이 영화 또 영화 스토리가 있잖아요. 국제 정세에 맞춰보니 이해 근데 가랑말랑하다. 그거를 이렇게 조금 한꺼풀 또 벗겨보자. 자, 그럼 무슨 구분해서 얘기인지. 보자. 네. 아니 레옹 참사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나는 아, 그때 3대1이었구나. 난 동감해. 네. 왜 레옹이 있느냐. 네. 아, 뭐였죠 그때가? 멜로 그때도 사랑 가슴 얘기했어. 통증 멜로 영화 할 때. 그때도 사랑 이야기였구만. 네. 그때도 사랑 얘기했어요. 대체로 그 참사는 사랑 이야기에서 벌어지더라고. 근데 달콤 쌉싸름에서 정말 이 쌉싸름의 어떤 그거는 두 사람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랑이 아닌가요? 그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지금 네. 영화부터 좀 들어보고. 러브 스토리는 거기까지가 다 사랑 얘기입니다. 그럼요. 예. 제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말을 오샥 형이 하고 있어요. 저도요. 네. 충분히. 왜냐하면 이렇게밖에 쌀 수가 없거든. 그렇지. 야, 이런 논리로밖에 못. 야, 한 명도 없는 거야. 이 논리 진짜? 말고는 야, 셋 없거든. 중에 야, 아니 이런 리스트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이런 영화를 넣을 거면. 왜 이 영화에 왜 잠깐. 그러면 감정이입을 하고 이게 왜 그러니까. 참사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아니 근데 우리 네 명 다 아마 동의할 거예요. 이게 영화적으로는 아니, 당연하죠. 이 리스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무슨 다른 다양성 영화 뭐 이런 데 있으면 아주 훌륭한 영화 그렇죠. 뭐 1위를 할 만한 영화입니다. 근데 달콤 쌉싸름한 러브 스토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이 러브 스토리 쌉싸름한 영화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시간 다 쓰셨고요. 네. 시간 다 쓰셨고요. 충분히 예상됐다. 이거 아주 충분히 쓰셨고요. 셋이서 아주 제가 자, 머릿속으로 사실 털을 생각하면서 온 게 뭐냐면 오샥 형이 오늘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거다. 이런 문구를 할 것 같다. 자, 여러분. 또뭐 얘기할 것 같아서 빨리 이런 얘기해줘. 모든 게 바로 우리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치? 이런 야, 비슷한 너 류의. 오버하지 마. 어머, 그 사랑이 끝났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지. 난. 근데 저도 또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시민과 나데르가 왜 별거를 하는지 이게 영어 제목은 Separation이죠. 네. Separation입니다. 네. 네. 이 시민과 나데르는 이란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는 집이에요. 미들 클래스죠. 중산층. 예. 남편인 나데르는 은행원인 것 같고 네, 은행에서 일하고 아내인 시민은 영어 강사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죠. 영어 선생님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란에서 이 딸을 키우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민은. 그렇죠. 예? 그래서 아내는 이민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18개월 정도 그 비자를 준비하느라고 그렇죠.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하죠. 그쵸. 근데 이 남편인 나데르는 이민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이민을 준비하면서 사이가 틀어진 거죠. 네. 남편은
계속 싫다는데 여자는 계속 준비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얼마나 싸웠겠어. 그러면서 사이가 안 그래서 이제 좋아진다. 첫 장면은 가정법원에서 그렇죠. 이혼 소송을 해서 판사 앞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여기서 이제 그 비자를 얻었는데 남편이 이민을 안 가겠다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 근데 남편은 이혼에 이제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나데르는 나데르대로 이제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가 있는데 네. 그 아버지를 두고 어떻게 가냐. 그치, 그것도 되게 딱하죠. 효자야. 보면은 되게 효자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건 이혼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조정 기간 네. 같은 걸 주는 좀 거 사소한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이혼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일단 별거에 들어가기로 그쵸. 결정을 합니다. 친정으로 가죠. 시민이 친정으로 가고 네. 이 아이가 하나 있죠. 네. 아이 테르메라고 예. 11살 정도 된 아주 착실한 모범생이죠. 초등학교 한 6학년, 네. 중학교 1학년 뭐 이 정도 나이고 네. 이 얘가 이제 이 감독 딸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얘도 이름이 뭐 파라딩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 친딸을 출연을 시킨 거죠. 연기 너무 잘하는데. 연기도 잘하고 아우 그 눈물 흘리는 거 이런 거 그쵸. 아주. 예.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민이 일단은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를 계속 돌보고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서 이제 별거하면서 그쵸. 당장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시민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라지에를 소개를 받고 네. 라지에가 와서 이제 집에 와서 돌보기 시작하는 거죠. 라지에? 예. 네. 라지에타 할 때 그 네. 라지에입니까? 간병인 일종의 간병인을 이제 고용해. 처음엔 고용하는 거죠. 간병인으로 온 게 아니죠. 가정부인 줄 알고 온 거지. 이 라지에도 그 할아버지가 환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첫 온 날 할아버지가 사고를 치죠. 침대를 적십니다. 그 그쵸. 침대에 오줌을 쌉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할아버지가 그 용병 같은 건 가렸는데 점점 상황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 무슬림 나라니까 네. 남자랑 여자랑 타인끼리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바지를 적셔서 저 혼자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거 지금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네. 거야. 그런데 이제 라지에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이건 네.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예. 그리고 굉장히 라지에가 독실한 신자예요. 이슬람 그렇죠. 신자예요. 네. 완전히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씻겨야 되는 상황에서 그 무슨 종교인 전화 같은데 그 종교 경찰 뭐 이런 데다가 전화를 해서 거기는 그런 한라인이 있나 봐. 예. 그래서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그렇죠. 이런 거 이게 물어보고. 꿀 안에서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죠. 전화해서. 독실한 신자라지에 알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란인지 큰 저기가 없다가 그러니까 히잡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전화하는 거 보고 우리가 이제 약간 문화적인 충격을 좀 예.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뒤로도 이제 적잖이 좀 그렇죠. 충격들이 또 우리로 있죠. 따지면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네,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이 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상황인 거죠. 그게 근데 이런 일이 왕왕 생기나 봐 예. 거기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남편한테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그런 그 나가서 일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것 같죠. 그쵸. 느낌이. 라지의 남편이 또 나옵니다. 네. 예. 구두 수선하는 네. 근데 그 남편이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빚쟁이들이 막 예. 쫓아오고 막 이런 쫓아다니고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라지에도 급한 마음에 자기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네. 임신부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어요. 예. 게다가 그리고 네. 조그만 딸이 하나 있죠. 네. 6-7살 돼 보이는 네. 소마에. 소마에. 네. 여기는 애로 다 끝나는군요. 네. 우리 저기처럼 그 꼬마애를 데리고 다닙니다. 이 네. 엄마 라지에가. 여기는 그 이 조그만 애한테도 히잡을 씌우더라. 이러는. 아, 그건 어린이건 여자는 똑같이 다. 아니, 그게 몇 살- 8살 아니야? 그게 무슨 그 생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못 씌운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요? 옛날에 우리 그 와즈다 했었잖아요. 아 와즈다. 그쪽 그- 기억나죠. 거기는 이제 사우디 네. 사우디 얘기인데 거기서도 되게 엄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시아파의 그 나라고 사우디는 수니. 시아파 수니 얘네도 사이 안 좋잖아. 안 좋죠. 그래서 사우디랑 이란이랑 사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다들 좀 뭐랄까 되게 교조적이고 되게 엄격한 그런 나라인데 이란은 보니까 뭐 여자들이 운전도 하고 네. 사우디가 더 저기 한 것 같아. 네, 원칙주의적인 것 같아요. 사우디는 여성이 운전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못했었죠. 예. 근데 뭐 얼마 전에 뭐 그렇죠. 최근 들어서. 그래도 그리고 우리 그 다뤘던 와즈다가 그 여자가 그쵸? 여성이 자전거도 못 탔던
그죠. 얘가 네. 자전거를 타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매품 와즈다. 네, 맞다. 근데 이게 정도차가 매우 다른 거. 나라마다 다 같아요, 달라요. 정말. 예. 내가 경험한 이슬람 문화는 나도 유일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인도네시아. 어. 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여성이 공무원도 되고 히잡도 굉장히 간단한 머리만 가리개로 딱 하고 심지어 거기서는 여자들이 군사 훈련도 받고 그래요. 그렇죠. 나라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파키스탄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이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근데 그 탄자 들어가는 그 7개 나라인가요? 걔네들도 다 달라. 그러니까 국가마다 다르고 이 코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를 아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애들이 탈레반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큰일 났잖아요. 탈레반은 전적이 있어서 예전에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90년대 탈레반이 집권을 한번 했었죠.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때 막 불교 유적들 다 폭파시키고 대포로 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8살 이상 되면 밖에도 못 나오고 공부도 안 시키고 막. 아주 지금 아주 걱정입니다. 거기 다시 이제 내전이 이제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시민과 나대는 거. 그걸로 지금 가정부 넘어가신 거죠. 빨리 분리하라 해야 돼. 그래요? 가정부 지금 주의를 흐트려야 돼. 그런데 이제 라지에가 한번 사고가 벌어지는 게 잠깐 집안일하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으려고 이제 나가는 씬이 한 번 있었고 사고가 한 번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나데르한테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큰 일이 한번 벌어집니다. 나데르가 집에 딱 들어왔더니 아버지는 손목에 이렇게 그 침대에 이렇게 묶여 있고 침대에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고 있고 그렇죠. 자기가 고용한 간병인은 집에 없고 문 잠궈놓고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던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도대체 뭐 한 거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돈이 좀 없어졌다. 그렇죠. 방에. 예? 그 돈 없어진 거는 끝내 범인이 안 나와요. 안 잡히나? 그 아기가 가져간 건가?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그거 안 나오죠 영화에. 그러니까 돈까지 없어졌다고 하면서 도둑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죽일 뻔한 데다가 돈까지 이제 훔친 사람으로 막 모니까 라지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상황이었죠. 억울하지만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말싸움을 하고 뭐 내보내려고 당장 나가라고 막 하는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문 밖으로 이렇게 밀쳐요. 그렇죠. 라제를 밀치는데 라제가 거기서 넘어지죠. 계단에서. 자세히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이제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씬이라서 나중에 이제 법정도 가고 하니까 그 씬을 정확하게는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걸 이웃들이 부축해주는 씬이 바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유산이 된 거죠. 이제 외상에 의한 유산이다라는 이제 진단이 나오고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가 되는 겁니다. 고소를 하죠. 이쪽에 남편이 너무 빡쳐가지고 이 남편 되게 다혈질해요. 라제의 남편.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뭐 박치기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어디 가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 술까지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라제는 남편을 되게 무서워하죠.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영화의 포인트가 이 두 커플. 이 사람들의 이제 법정 싸움이 벌어지는 이 상황이고. 사람들의 이 부부 관계, 이 러브 스토리. 이거에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자, 여기서 살짝 아주 살짝 러브 스토리. 이거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게 러브가 있나? 그럼. 그래서 그거를 읽어야 돼. 어쨌든 이제 법정 싸움이 계속 벌어지면서 각각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시민은 시민대로 남편이랑 헤어지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가족에 이제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남편의 보석금도 내주고 이제 뭐 좀 뒷바라지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이 집에 그 딸내미는 부모님이 헤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고. 또 이 라지엔의 가족은 라지엔의 가족대로 남편은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쪽에서 보상금을 주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니까 그걸 또 내심 또 기대하기도 하고 라지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알죠. 마음에 걸리는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신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면서 결국에 영화는 이제 마무리로 가는데 이혼해요. 이혼을 하려고 이제 가는 거죠. 이혼하는 처음에 그 가정법원으로 가서 둘이 이제 앉아 있으면서 끝나죠. 그래서 사실 좀 뭐 열린 결말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을 안 한다고 봅니다. 이 둘은
둘의 서로에 대한 애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을 안 해서 러브 스토리다. 아니야 그거 그것도 추측에 의한 비아냥거리네 죽으려고. 그 지금 나지르 남편 같은 모습이야 지금. 아니 이순이 뭐 이거 얘기했다고 겁박까지 주고 고박하고 막 있어요. 이게 러브 스토리라고 항의했다고 막 눈을 쫙 찌고 막 이렇게 돼. 오늘 이건 사랑인가? 1대3으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내용은 잠깐만요. 근데 왜 1대3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너 아까 저도 넘어갔잖아 최 과장한테. 제가 언제 넘어갔어요? 아까 넘어가는 것 같더만. 너 몸은 형 옆에 있는데. 진호가 폭력은 잠깐이야. 폭력은 잠깐. 형 폭력은 잠깐이면 멍드는 건 일주일이거든요. 정의를 수호해라. 정의가 정의를 수호하고 정의 앞에서 굴복하지 마. 자,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 자, 이거는 명작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뭐 리스트에 있건 없건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나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그때 무무초 그렇죠. 초대석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네요. 그래서 이게 있었네. 그래서 그 결혼 이야기 쌉싸름 맛을 하려고 그거 우리 극장 가도록 했는데 여기 한 7, 8회 넣을까 하다가 걔가 나가고 시민과 나데르가 들어왔는데 얘는 좀 상위권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쭉 올라갔습니다. 랭킹이. 그래서 동메달을 받게 됐고요. 축하드리고요. 나는 이번에 보고서 이게 4번째 봤나요? 하여튼 나는 이 여배우 있잖아요. 레일라 하타미. 이 배우가 너무 좀 이란 사람 같이 안 생겼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냥 유럽 사람처럼 생겼어요. 유럽 사람처럼 생겼고 그냥 코케이션이에요. 근데 이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들을 그래서 몇 개 찾아봤어요. 연기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시민과 나데를 보고 나서 여기 이 페이만 남자 이 부부가 같이 나온 영화 또 있어요. 그 범 어 러브 스토리라는 그 러브 스토리네 정말 제목이. 그 이란 이라크전 때 그 폭격하고 이럴 때 이렇게 지하 방공호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뭐 와 거기서 사랑하는 얘기인가요? 아니 둘이 거기서도 부부인가? 뭐 하여튼 둘 다 거기 나와요. 그 영화 감독을 이 페이만 이 사람이 했어요. 아 진짜? 그 영화도 괜찮아요? 그 영화는 뭐랄까 그때 그냥 그 학교를 중심으로 보여주거든요. 애들 얘기 나오고 막 이러는 거라서 뭐랄까요 그 마지디 감독 영화처럼 이쪽 영화들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시카 파라디 이 감독은 이 영화로 완전히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이때 오스카 받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헐리우드로까지 진출을 했죠. 그래서 그 하비에르 바르뎀이랑 페네로페 크루즈 나오는 그런 영화 감독도 하고 그랬어요. 누구나 아는 비밀인가 우리 제목이. 그거 혹시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그거는 되게 뭐 약간 이탈리아 스페인 영화 뭐 이런 느낌인데 배경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비밀이 아닌 거네요? 뭐가요? 누구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영화를 되게 잘 찍는 감독이에요. 그 영상 같은 것도 되게 좋고. 우리가 무작정 초대석 때 한번 소개했지만 이번에 생각난 김에 이번 리스트에 약간 좀 무리가 있을성 싶지만 끼었습니다. 왜 무리가 있어요? 왜? 이제 또 공격이 시작될 것 같군요. 아니 일단 그래도 뭐 이 리스트에 왜 있냐라는 공격은 내가 뭐 감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일단 평들을 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김 PD가 얘기했지만 우리 그 사랑과 전쟁, 사랑과 사랑과 이혼,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그거 되게 우리 그 좀 히트했던 그런 뭡니까? 그게? 드라마 시리즈였죠. 네. 드라마입니까? 하여튼 신고 선생님의 그거가 항상 끝에 이혼으로 끝나나요? 그러진 않죠. 사주 조정으로 끝나죠. 조정으로 조정한다고 그러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헤어지는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또 잘 되는 케이스도 있었나요? 나는 뭐 그게 결말이 그렇게 안 나지. 항상 4주 후에 뵙겠습니다로 끝나. 약간 열린 결말로. 열린 결말인데 신고 선생님이 꼭 이 부부에게 필요한 말을 하나씩 해주세요. 그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안 그래도 사랑과 전쟁이 생각나서 유튜브에서 사랑과 전쟁을 찾아봤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티격태격 막 싸워요. 막 부부가. 그랬더니 두 분에게는 손편지가 필요합니다.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말로 할 때는 막 이러면서 그 감정을 다 폭발시키는데 두 분에게는 손편지로 꼭 감정을 추스리면 쓸 수 있는 말들을 서로에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거와 큰 저희가 없어요. 소재도 그렇고 지구 어느 곳에서도 남녀가 같이 살다 보면 이렇게 싸우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내가 이제 왜 이걸 러브 스토리라고 봤냐면은 이 두 사람의 애정이 여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자존심이 지금 부딪힌 거지. 정말 그냥 쟤는 헤어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영화를 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손을 딱 잡아주면 되는 거야. 둘 중에 한 명이. 근데 끝에 가서 보면 그런 장치들이 좀 나오긴 하죠.
그리고 이 딸이 또 그 열린 결말이 있잖아. 딸이 또 들어가서 하는 마지막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나는 뭐 여기서 헤어지고 여자가 뭐 딸을 데리고 이민을 간다든가 뭐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이렇게 단면을 딱 잘라서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왜 이 영화는 이렇게 우리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처럼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감을 얻어냈을까? 어떤 부분인가 그게 항상 좀 궁금했어요. 왜 이 영화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영화고 사람들이 보고서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든 게 막 다 합쳐져서 연출력, 뭐 연기, 뭐 대본 이런 게 다 합쳐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그 포인트가 있는 건지. 우리 전에 장다감 배우 나왔을 때는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얼마나 얘기했는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짧게 얘기했죠. 네. 그때는 또 영화 다 본 사람 별로 없고 뭐 그러지 않았나? 다 봤어요. 봤었나? 김 PD 형만 안 보고. 예, 보고 다 봤죠 이제. 봤었나? 네. 아, 김 PD 봤어 이번에? 어땠어요? 나는 이 영화가 아까 사랑과 전쟁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보는 사랑과 전쟁 외에 종편에서 이상한 구조로 이걸 더 심각하게 만든 드라마들이 또 있어. 네. 요즘 훨씬 더 그래. 네. 네, 있어요. 볼 때 너무 자극적이고 네. 막 그래서 막 인상이 찌푸러지다가도 네. 이게 이제 오샥이 지적하는 포인트에 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관심이 가. 그리고 왠지 나한테 대입을 해보게 돼요. 싸우는 부분에. 어디까지 내가 싸워봤나 생각도 해보고 나라면 저 상황에서 정말 참아낼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런 지점이 이 영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두 남편은 좀 너무 속 터져. 캐릭터가 좀 답답해. 그리고 좀 못났어. 너무 또 가부장적이죠. 그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차이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 주인공 남자는 그렇죠. 오히려 나대루. 오히려 그 저기 라지의 남편은 네. 조금 이해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만한 폭이 더 있어요. 혹시 오히려 형은 좀 그쪽이 이해가 됐어요. 오히려 그 부분은 네. 또 경제적인 어떤 이 압박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자기 애가 죽었으니까. 충분히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 남자는 도대체 융통성이라는 게 A도 없어. 돈 주면 끝날 수도 있잖아. 근데 자기는 절대로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막 우기는 거에 또 딸이 그 주유소에 갔을 때 한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좀 이해가 좀 안 갈 그러니까 뿐더러 이 남자는 좀 그런 거가 있는 거죠. 자기가 좀 지성인이고 뭔가 엘리트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슬림 국가지만 자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권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의식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법원에 가서도 되게 예의를 차리려고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영화가 표현이 조금 잘 됐다고 난 느낀 건 뭐냐면 실제로 싸울 때의 언성들이나 목소리들이나 이 말투들이 난 리얼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리얼한데라는 느낌에 정말 이제 이 남녀가 어떻게 될 건가, 특히 딸이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에 관심이 가게 해서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엔딩 씬이 참 되게 그냥 고즈넉하게 끝나는데 뭐가 정리가 아무것도 안 됐고 그 재판이나 이 사건은 또 어떻게 됐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다 잘 안 보여져요.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랑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척도를 들이대가지고 생각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랑 비슷하지만 싸우는 뭐 이런 것도 비슷하지만 그치. 우리랑 또 좀 다르고 그치. 그게 이 영화의 약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화를 저는 이번에 보고 물론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번에 다시 찾아보면서 느꼈던 건 이거는 진짜 밀착 취재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이란의 이 가정사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담아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인 공감을 불어일으키는 데에 대해서는 중심적인 스토리에 두 부부가 나오는데 이 두 부부의 부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 부부끼리의 갈등이 있고 예, 남녀의 갈등과 부부간의 갈등 또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사회 속에 오는 갈등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갈등이 또 있고요. 법정 안에서의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일종의 고발 영화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 감독이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오아시스를 했을 때 오샥 형이 오아시스에 대한 평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어느 가정마다 그림자가 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기 되게 꺼려할 수 있는데 오아시스는 그러한 것들을 딱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영화 같다. 그래서 보기엔 되게 불편하지만 좋은 영화 같다라는 얘기 이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를 보면서 받은 느낌이 오아시스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 감독이 되게
부딪힐 수 있는 모순들이 있어요 이 안에. 도덕적인 막 코란에 대고는 거짓말 절대 못하는데 법정에선 거짓말해. 그치. 그게 이제 신정국가야 돼. 그리고 또 법정에서 큰 소리 치면 뭐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나긋나긋 자세하게 말 잘하면 판사가 듣기 좋으면 넘어가요 막. 그리고 막 저 사람 끌고 가서 3일 구류시켜야 했다가 좀 봐주세요. 뭐 좀 봐주세요. 좀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좀 상황이 지금 힘들잖아요. 좀 봐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이러니까 또 넘어가. 근데 코란에 손을 대고는 절대 거짓말을 못하는 네, 그런 되게 모순적이면서 부딪히는 그러한 것들까지 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란 가정, 이란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깊이 있게 구경해 본 적이 있나,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서 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일종의 오아시스 같다라는 좀 느낌도 좀 받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돋보였던 건 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풀거나 자기의 변호에 대한 얘기를 쭉 할 때요. 정말 이 배우들의 얼굴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런 영화가 그렇게 많이 있나 싶어요. 뭐냐면 그 표정을 보고 그 대사들을 보니까 그래서 아까 김PD 형이 얘기한 대로 너무 깊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연기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연기가 마치 실생활 같고 진짜 이란어는 우리가 뭐 많이 못 들어봤고 이란 하면 사실은 뭐 축구할 때나 좀 자주 붙는 중동 국가 중에 침대 축구하고 뭐 이런 것만 알았지. 축구는 정말 잘하지 얘네. 그렇죠. 잘하고 얄밉고 막 우리한테 잘해 우리랑만. 네. 그랬는데 이들의 이렇게 대화들, 이런 일상들, 이런 갈등들, 이런 사회적인 모순들 혹은 이런 사회 속의 어떤 이런 생활 환경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고 들어본 적이 있고 관심 가져본 적이 있나. 정말 한 2시간 남짓되는 시간 동안 그냥 집중해서 그들의 것들을 쭉 구경하다 보니까 우리네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영화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 네. 비슷한데 맞아요. 정말 다른데 정말 비슷한 거. 네. 그래서 공감이 되고 거기에다가 중추적인 또 역할을 하는 게 그들의 자녀. 각각 있는 딸, 어린 딸과 조금 큰 딸.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딸들의 성장기가 있거든. 이 짧은 일 동안 이들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두 딸이 한 번씩 법정에 이 방향을 2번 다 전환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딸들을 등장시킨 게 감독의 어떤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의 인권, 여기가 물론 양성평등 되기는 아주 뭐 언감생심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여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안 나오고 딸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까 주유소 신 잠깐 얘기했는데 주유소에서 이 딸이 남자들이랑 접촉하고 이러는 거를 아버지가 감싸서 뭐 이렇게 키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가서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여기 자기는 좀 개화된 남자, 이란 남자, 네. 무슬림 남자 같이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도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게 학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너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바로 이 돈. 그래서 너 용돈 써라. 근데 이제 이 첫 씬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엄마가 시민이 이민을 결심하는 게 자기 딸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이 무슬림 나라에서 여성이 성장해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머니는 아니까 차라리 이민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여성들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게 순종적인 수동적인 여성, 아주 전형적인 무슬림 여성이 그 이 가정부 라지에인가요? 라지에. 이 라지의 가정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시민은 되게 모던한 신여성이죠. 신여성처럼 하지만 그렇다고 뭐 히잡을 안 쓰고 나가는 이런 건 아니잖아.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뭔가 노력이 보여요. 감독의 노력. 그런 어떤 무슬림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가 이 영화의 굉장히 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관전 포인트. 네. 러브 스토리가 아니고요? 그 러브도 있는 거지. 러브를 좀 얘기해보세요. 전공을 찔렀네. 러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러브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러브라는 거죠. 시민과 나데르의 러브예요. 그렇죠. 이 현실에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빠그러지는 사랑. 둘이 내가 봤을 때는 사랑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 둘은 서로를 되게 의지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잃고 싶지 않아요. 그게 그 행간에서 계속 느껴지죠. 그러면서 한 명이 지금 딱 수그리면 되는데 우리도 싸움할 때 그죠. 한 명이 숙이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안 해가지고 파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왜 마지막에도 딸이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약속을 하잖아. 아빠가 내가 그러면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겠다. 그런데 들어가서 안 하고 나오잖아. 그리고 엄마한테도 그 기회가 있었고 그 두 개를 계속 둘이 놓치면서 그걸 보는 그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 열린 결말에도 둘이 이렇게 헤어질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독이 원하는 바도 그거고 그래서 그렇게 열린 결말로 놔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무슨 뭐 둘이 만나도 첫눈에 반해가지고 막 사랑을 키워가지고 중간에 좀 갈등하다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는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거지. 진짜 사랑을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십몇 년씩 산 사람들 보면은 이런 거를 많이 겪을 거 아니에요. 최강도 겪을 거고. 같이 연애 5년 만에 해도 사실 별 꼴을 다 겪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리고 헤어졌다가 만나는 것도 정말 수없이 반복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뭐 정말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안 꺼내서 그렇지 떠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은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거. 같이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오샥의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은 이런 류의 영화를 혹은 드라마를 보게 됐을 때 드는 감정은 누가 너 잘못했느냐를 따지게 되는 게 실제로 그러잖아. 사랑과 전쟁 보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편들고 며느리 며느리 편들고 남편 편들거든. 다들 자기 입장대로 보면서 자기 입장이 두둔받아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런 게 안 보이죠. 아까는 사실. 남자들이 바보 같다며. 남자들은 바보 같아. 왜냐하면 잘못한 게 아니라 흔히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유두리 있게 처세를 했다면 우리 이 상황까지 가지 않고도 그 두 가족이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이 상황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건 두 남자였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보면 처세가 좀 다른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구경하게 되는 건 두 사람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누가 더 잘못하고 있나. 근데 절묘한 지점은 이 영화에서 누군가 한 명한테 돌을 던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다 조금씩 잘못이 있어 보면. 그러니까 잘못이 있을 뿐더러 다 이해가 가 또 어느 정도. 그렇죠. 그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움의 정서가 좀 배가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영화는 되게 좋은 영화예요. 저도 좋아하는 영화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고 긴장감이 넘치잖아요. 긴장감 영화가. 있죠. 네. 이게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막 얘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럼요. 옆으로 갔다가 좌충우돌하면서 막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다이나믹한 영화예요. 되게 밝게 환한 대낮에 약간 서스펜스 스릴러, 네, 서스펜스도 있고 네, 스릴러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법정 영화이기도 하고. 그렇죠. 독설의 그리고 약간 그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약간 추리 영화도 뭐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영화죠. 근데 저는 아무리 다시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봐도 여기서 이 이야기 속에서는 사랑이 중심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이 영화를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 시민과 나데르의 두 사람의 사랑이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잖아요. 쌉싸름한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인 거지. 정말 쌉싸름한 현실적인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로맨틱한 게 없을 뿐이지. 이 영화에서는 로맨스가 없을 뿐이지. 두 사람의 구차하고 지저분하고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그 사랑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정색하고 얘기하시네요. 아니 좀 정색하고 얘기하니까 나 정색하고 대답을 해주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영화는 진짜 다 드라마였고 드라마틱했던 거고 한두 개 빼고. 근데 이 영화는 진짜 그냥 현실이다 이거예요. 현실이다. 완전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이란이고 이슬람 국가고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우리 똑같은 걸 겪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러브 스토리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좋았던 것만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라는 거죠. 지저분하고 구차하고 정말 비루한 사랑에 질퍽거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뭐 몰라요. 그냥 레옹 같은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레옹 뭐 지금 얘기해도 러브 스토리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순위에 3위에 있는 걸로 외워요 그냥. 예, 아니, 우리 저기 뭐 다 외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다 학교 교과 외웠잖아요. 난 구구단 다 반대했어요. 외웠고 난 영화의 순위까지 외우고 싶지 않아. 외워요. 우리가 국민교육원장 외우듯이 나는 싫으네. 그냥 오샥형 리스트에 아니 우리 이거 작년에 난 못하겠네. 현실 사랑 얘기예요. 그 스칼렛 요한슨 나왔던 아담 드라이버 나왔던 결혼 이야기요. 결혼 이야기. 네. 이 시민과 나데르의 얘기를 그대로 헐리우드로 가져간 게 그런 거고 우리는 물론 사랑과 전쟁이 워낙 히트한 드라마가 있어서 늘 봐서 그런지 그다음에 연속극이나 이런 거에 주된 소재가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은 하나 있던 게 뭐냐면 오샥형의 뭐 충분히 예상이 되던 그러한 변론이었고 충분히 저도 거기에 공감할 수는 있어요. 이해도 되고. 진짜? 네.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건 지금 형이 얘기한 대로
시민과 나들이의 별거가 결혼 이야기와 좀 맞닿았다면 결혼 이야기도 속에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좀 사실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과 나들이의 별거가 결혼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사랑과 틀어짐과 싸움과 사랑으로 시작돼서 사랑해서 싸우게 되고 막 이런, 그리고 사랑해서 자존심 대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담았다면, 사실 시민과 나들이의 별거는 그 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스릴, 서스펜스 막 좀 다른 또 요소들이 아주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어서 막 사랑에 되게 중점적인 그런 내용을 찾기에는 사실 그 외에 너무 재미 요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이 사랑의 중추적인 그런 내용을 찾으려면 결혼 이야기가 차라리 좀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현실적인, 이게 바로 현실의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설득력이 그렇지.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결혼 이야기가 만약에 들어와 있었으면 인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변명을 했잖아요. 네. 결혼 이야기가 원래 쌉싸름한 맛으로 대표해가지고 저 좀 하위권에 하나 있었다가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럼 시민과 나들이가를 안 했네 해가지고 얘를 그 자리에 넣었더니 순위가 너무 낮은 거야. 그 좋은 영화가. 좋은 영화니까. 그래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몰라. 이상하게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이상해졌지. 그래서. 아니, 뭐가 이상해? 나는 이렇게 자꾸 막 완전 섭사름한 걸로.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딱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 장면 같아요. 부인이 결국은 헤어지는 단계였으니까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결국 이 남자를 구해내려고 3년 감옥 가야 된다니까. 근데 물론 이제 밑단의 해석을 해보면 또 그 남자가 감옥 가면 결국 그 집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건설을 또 해야 되고 결국은 자기는 이미 못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긴 한데, 이 남자가 감옥을 가면 안 된다라는 걸로 액션을 취하고 심지어는 이제 거짓말도 막 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었을까? 의문점을 이렇게 물음표 한번 찍어보고. 그 사랑 일부죠. 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엄마하고 되게 싸우잖아 마지막에. 애가 그러잖아. 엄마 지금 짐 다 싸갖고 와서 일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아빠가 지금 그거 져주면 되는데 왜 안 져주냐고. 그거 가서 돈 주고 끝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그러잖아. 가서 엄마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단서가 뭐냐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고. 아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엄마랑 같이 떠나버리잖아요. 나는 그게- 거기서 이 나데르가 나는 계속 그래도 나데르를 저럴 수 있구나 그냥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거기서 정남이가 뚝 떨어졌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에 그 딸한테 자기의 그걸 전가하는 거야. 진짜 무책임한 남자들이 이러거든. 나는 정말 싫어. 난 그래서 아까 그 차라리 라지의 남편? 라지의 남편이 오히려 단순무식하지만 차라리 그게 담백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이 나데르는 거기서 나 진짜 그냥 헤어져라 둘이. 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네가 방금 헤어지라고 했네. 형, 말 실수한 거 아니지 헤어지라고 지금? 했는데? 말실수를 해. 너 다시 붙어가서 때문에 헤어지라고 했잖아. 너는. 이 남자는 이 여자 없이는 못 살아. 지금 두 사람 다 서로 없이는 못 살아요. 뭐 진짜요? 그 써있잖아 영화에. 그거 안 진짜? 보여? 그럼. 넌 아닌 것 같은데. 둘이 당장 헤어져야 할 것 같은데. 당장 헤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아니, 오샥이 이 영화를 판단하는 건 좀 다른 부분 같긴 저는 한데. 진짜 오샥 형이 지금 너무 지금 공격이 있을 게 너무 이렇게 뻔하니까 얼굴을 딱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려서 진압해버리려는 그런 느낌이 뭘 진압을 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약간 제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그러면 우리 딱 한마디씩으로 이거 정리하고 강하게 공격하고 끝냅시다. 아니 근데 이거는 두 사람은 헤어지려고 지금 결정을 해가지고 가정법원에 가서 지금 딸한테 너 누구랑 살래 지금 결정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사랑이 깨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 깨진다기보다는 가정이 깨지는 상황이에요. 뭐 가정에 사랑이 없냐 그러면 그 가정 있죠. 근데 그거랑은 이거는 좀 우리가 지금까지 초점을 맞춰왔던 이 리스트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달콤 쌉싸름한 러브 스토리. 예, 그렇죠. 달콤 쌉싸름한 러브 스토리에 과연 잘한다. 어울리는 스토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무던하게 저는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결국 끝까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쌉싸름한 러브 스토리를 다루려고 했다. 네, 근데 이 말이 너무 어거지야? 어거지고. 이 영화에는 저 남녀의 사랑이 아예 극단에 치닫든지 거의 메말라고 사랑이라고는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렇죠. 메말라 버려진 상태. 그렇죠.
나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케이. 사랑이 굵을 때가 있고 짧을 때가 있고 셀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처음에 2, 3년은 좋았지. 그때 정말 사랑했었어. 지금은 그냥 같이 의리로 살아. 이러는 사람도 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것도 사랑이고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증오하고 헤어지고 싶고 막 이러는 것도 그 러브 스토리의 일부라는 거죠. 내가 솔직히 주장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굳이 이건 좀 욕 좀 먹겠지만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런 것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이런 어둡고 구차하고 막 지저분한 질퍽거리는 것도 러브 스토리의 일부거든요. 그게 현실이고 부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최 과장은 되게 부정하고 싶은 거 오샥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적인 건 알겠는데 그것도 약간 강요처럼 들리면 안 되지. 아니요, 강요가 아니고 그냥 나는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사람들이 영화에 나오고 책에 나오고 TV 드라마에 나오는 저런 아름답고 막 핑크 사랑 막 이러는 거 설레고 막 이러는 것만 로맨스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 지겹고 정말 좀 짜증나고 근데 이런 그 것도 두 사람 간에 시민과 나데르 간에 어떤 감정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게 별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 감정선이 굉장히 나는 강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내가 좀 여러 번 보니까 알겠어요. 이 감독이 그걸 담으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자존심 세우면서 지금 파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네. 우리가 그 결혼 이야기에서 그 커플은 굉장히 그 감정 라인을 되게 잘 보여주잖아. 헐리우드 영화답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행간에 쭉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딸한테 얘기하는 거랑 서로 그 눈빛이랑 이런 게 이미 끝난 사이가 아니라는 거지. 나는 두 사람이 감정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자존심, 프라이드가 이 서로를 목을 찌르는 거지. 나는 그거에 대한 되게 감정의 통찰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분을 사귀고 한번 다시 보세요. 그것도 아니 보일 겁니다. 지금은 자, 정리를 제가 할게요. 뭐냐면 네가 뭐 어떻게 정리를 해? 제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일단 해볼 거야 진짜. 이 영화에 어르신들 특히 우리 엄마가 사랑과 전쟁을 볼 때의 그 표정들이 있어. 이걸 보면 우리 엄마는 진짜 그 상황 중에 엄마한테 착천착을 해가지고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근데 그 채널을 안 돌리고 있는 거야. 끝까지 본다고. 근데 역시 나도 이런 사랑의 전쟁에서 보면 한번 보면 너무 싫어서 막 이러지 않은 이상은 보게 돼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그러면 이건 인간이 겪고 있는 공통의 일에 굉장히 맞닿아 있다 라는 건 오샥의 부분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사랑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강조에서 달콤 쌉싸름 중에 쌉싸름이다. 그럼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어. 근데 달콤과 쌉싸름이 막 버무러진 러브스토리다라고까지는 내가 조금 인정 못하겠어요. 근데 오샥이 주장하는 바도 알겠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는 공통의 사랑의 모습이다. 머리로 뭐 그렇게 이해해 준다면 뭐 되는 것 같고요. 그 정도면 됐어? 달콤 잘했지. 달콤 쌉싸름 포인트는 나는 10. 쌉싸름 10. 뭐 달콤 없어. 저도 10입니다. 이건 S 플러스야. 그 카카오 함유 99%. 달콤이 1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없잖아. 나만 그러니까 1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리스트에 그동안 달콤함이 너무 많았으니까. 저는 달콤함이 있었는데. 어디? 저는 달콤함이 좀 다르게 다가왔는데 예, 물론 이 영화에서의 달콤함이라서 달콤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영화에는 음악이 없습니다. 영화 보는 시종일관 내내 음악이 없어요. 음악은 엔딩 크레딧에 나옵니다. 엔딩 때 딱 한 번 나와요. 그 외에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와 주변에 뭐 자동차 소음, 뭐 오토바이, 뭐 막 이런 뭐 법정 뭐 사람들 군중 소리 다 이런 우리네 일상생활의 소리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 저는 일단 나데르가 아버지의 몸을 씻기는 그 장면은 저에게는 아픔이지만 아프면서 달콤함이 느껴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나데르가 아버지의 몸을 씻기는데 아버지와의 러브 스토리? 아니요, 아버지와의 러브 스토리 말고 효자가 느끼는 그렇죠. 효자가 느끼는. 왜 그러냐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거를 뒤에서 잡아주는데 나데르는 사랑의 달콤함이 아니잖아.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 이 영화에서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뒤로만 보이는데 아들이 아빠의 어깨에 기대서 웁니다. 흐느낍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빠가 왼손이 아들이 기대서 흐느낄 때 왼손이 계속 떨려요. 막. 아빠도 흐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왼팔에서 느껴집니다.
거기에 볼 때 또 다른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과 이러한 스토리가 여러 방향으로 다 골고루 좀 분배가 되어 있다 보니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이런 그런 사랑도 좀 느꼈고요. 또 중간에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소 짓는 장면이 있어요. 시종일관 내내 막 쓴 표정을 짓는 게 아니고 중간에 딸하고 약속하는데 아빠가 팔에 수갑을 차고 있잖아요. 딸이 약속하는데 아빠가 손을 딱 드는데 옆에 수갑 딸려서 같이 그 경찰처럼 보이는 팔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때 그 세 명이 다 같이 웃거든요. 미소 지으면서 당신이 약속하게요? 뭐 거의 이렇게 유일한 뭐 그쵸 약간 농담을 던지는 이 영화는 웃음이 거의 없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엔딩인데 엔딩에서 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 이 딸의 성장기도 좀 다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성장 영화 이 엄마 아빠 앞에서 딸이 결정을 하지 않아요. 네, 엄마 아빠가 자리를 피하기를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던지고 사실 그때 이 딸의 눈물은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마지막에 딸의 표정과 의미를 찾고 싶어서 영화를 더 보고 싶어요. 뭐냐면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되게 묘한 편안한 미소가 보여요. 뭔가 이 딸한테 보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묘해요. 그래서 요수가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뒤에 없는 건 붙이지 마시고요. 제갈공명에 없는 거는 붙이지 마시고요. 복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또 결정적 장면이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간 시민과 나데르가 제목처럼 마치 별거가 시작된 것처럼 그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운데 철창같이 보이는 그 중간 출입문을 놔두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왜 저는 그 뭐라고 그러나요? 왜 약간 코미디가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그 떨어져 앉은 그 부부의 모습이 진짜 이제 쌉싸름하고 막 이런 느낌보다 이거 코미디다 코미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우픈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엔딩에. 그러면서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도 막 슬픈 음악이 또 아니야.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이거 막 이래서 저는 한번 또 보고 싶었고 보면 또 보고 싶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쉬움을 좀 던져드렸던 건 그거예요. 정말 영화를 보는 내내 이 두 사람의 어떤 진짜 전체적으로 큰 맥락을 사랑이란 보자기가 감싸고 있다 그러면 난 오케이. 근데 오샥 형은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사실 계속. 그러면 오케이 저는 그러면 그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사실 영화는 그 보자기 속을 보여준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를 큰 범주 안에 놓으면 저는 오케이. 그러면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가장 오샥형다운 리스트의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대 몇? 네. 이제 시작인데. 정말 가장 오샥형다운 대중의 선택을 저버리는 그런 오샥형다운 가장 매력적인 순위의 영화가 이 영화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오샥형의 아주 찐 팬들은 이야 역시 오샥형하고 칭송을 하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좀 더 많은 수의 분들은 우리 쪽으로 좀 서에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뭐 달콤 쌉싸름 하자면 제 장면들의 하나씩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저는 달콤은 1로 보겠습니다. 쌉싸름한 그러니까 뭐가 달콤하냐고 뭐가. 아까 잠깐 웃고 막 이랬던 거. 그거 포함해서 저는 제가 느꼈던 엔딩. 그러니까 사랑의 달콤함이 있냐고. 저는 그게 엔딩이에요. 엔딩에. 저는 엔딩의 그 장면이 앉아있는 그게 사랑에서 비롯된 코미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이게 야 이거 어쩐 해석인데? 저는 이게 사랑으로 시작된 코미디인 거예요. 이게. 모자기 막 발버둥 치면서 별 올라온다. 배신자가 아니고 난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그 장면을 위해서라도 이 영화에 집중해서 다시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장면이 이게 그 느낌 나는 거예요. 괴물에서 음악 깔리는 것 같은 느낌. 이 느낌 나올 때 이거 뭐 갑자기 이런 음악이 왜 나오지? 엄청난 해석을 하네. 그리고 괴물에서 중간에 장례식장에서 막 엎어져서 다 울고 있는데 그거를 위에 샷으로 쭉 부감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픈 느낌 있잖아요. 그게 그 엔딩 씬이 보면 그 뒤에 앰비언스 사운드가
저기서 막 누구 싸우고 있고 그쵸. 아주 리얼리티를 보여줘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나는 그게 코미디야. 이 느낌을 나는 그게 받았다니까. 코미디가 그냥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러브스토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는 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형은 이제 거기까지 몇 번 봤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느꼈다면 저는 이거 진짜 이 상황 웃긴데 진짜 뭐라고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는데 나는 지금 이게 코미디 상황 같은데 이거는 사랑에서 비롯됐다 이 생각인 거죠. 1대 9로 그래서 저는 쌉싸름이 났어. 그 마지막의 해석 때문에 저는 1을 달콤함을 놓고 여태까지 쌉싸름 9를 쌉싸름 29 달콤함 1이었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거의 뭐 성공했네. 쌉싸름. 최 과장님은 저기 문 밖으로 지금 뛰쳐나. 그냥 뭐 이 영화를 사랑 이야기로 보는 것 자체를 없다. 사랑은 없다. 거부합니까? 네, 거부하고요. 너무 이렇게 아니 저는 부부가 그 정도까지 갔으면요. 끝났다. 네, 시민이 남편한테 그 오샥 형은 이제 시민과 나데르가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 사람들 간에 감정이 남아 있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 감정은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오래전에. 예. 오래전에. 없어요. 없고. 없다고? 영화 시작 전에. 없다고? 예. 시작 전에. 산다면 아니 바로 그 직전까지 서로 갈등들이 나오잖아. 그게 왜 감정이 없다고 근데 생각해?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는 거예요. 시민은. 아니, 이혼 소송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시민이 이혼 소송 하는 걸 정말 이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카드를 얻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 처음에 대사에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아니라고 않습니다. 정말 헤어지려고 그런다고. 예. 아니 그리고 이미 마음은 그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일보 양보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일보 양보하려고 했던 거는 순전히 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딸과의 어떤 삶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거라서 두 사람 간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연결돼 있는 딸, 우리 아버지 이런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반인데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양보를 하려고 했던 거지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사랑의 감정이라던가 그런 게 남아 있었다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지도 않았어요. 이야기가.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사랑 이야기보다는 가정 파탄의 이야기. 가족 영화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나랑 최 과장의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사랑이 아직 남아 있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느낌을 나는 봤는데 최 과장은 저쪽으로 갔으면 헤어져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두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 딸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남은 삶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지탱하는 어떤 기반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 두 사람 간의 어떤 마음이랄까 서로를 향한 둘이 너무 안 맞아. 아니 그거는 안 사실 맞는다고 나는 되게 사실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 나데르가 좀 못난 건 맞아요. 남자들이 다 그렇죠. 예, 거기서 이렇게 조금만 자기 생각을 굽히고 조금만 이렇게 타협하면 훨씬 더 이제 종교적인 쉽게,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도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저는 시민도 계속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계속 끌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주장을 굽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있다면 상대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까지는 못 간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랑이 아예 없다라고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아예 없진 않지만 보여지진 않았다. 이 영화를 사랑 영화다. 사랑의 어떤 카테고리로 그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는 너무 피폐한 상황인 거죠. 사랑이란 말을 갖다 붙이기도 그 레테르로 딱 붙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관계고 사랑의 한 모습이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거 겪고 이 사람 둘이 잘 되면은 그 부분은 뺍니까? 이 사람의 러브스토리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 두 남녀 사이에 뭔가 아니 서로 있는 죽이지 부분이 못해가지고 안달난 킬러들이 마지막 순간에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살짝 배려해주거나 그런 것도 사랑이에요? 진짜 아주 오묘한 비유인데. 뭘 오묘한 나 지금 비유지? 확 땡겼는데 지금. 아니 그런 거 사랑 아니잖아요. 맞아. 그건 사랑이 아니죠. 죽이 그런 끝이지. 것까지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 카테고리 안에 이 얘기를 넣자고라고 하면 전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형 조금 더 그 윤기나게 하자면 남녀 킬러. 뭐 하여튼 어쨌건 간에. 사랑을 뭔가 이렇게 거기에 규정화해서 그 속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자,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둘이 사랑이라는 거 아니 사랑은 장난감처럼 아니 상대를 아니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를 진짜 아껴주고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지 두 사람한테는 없다? 이 두 사람한테는 없죠. 자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자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라니까. 이 영화를 잘 보면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있어요. 그게 둘이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오샥도 그 약간 강요야. 그렇게 안 보여. 안 보일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행간을 좀 읽어달라고 내가 모두도 얘기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행간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 행간조차도 앞에 전면의 빛이 너무 강해서 안 보이는 상태일 수도 있고 혹은 안 느껴지거나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편들고 나 편들고 끝내. 빨리 지금 편들어. 이미 편은 들었잖아요. 난 추가적 편이야. 저는 이거 사랑에서 비롯된 코미디다. 하여튼 진욱이는 변절해서 지금 변절은 아니 내가 편을 들고 제일 끝내. 처음에 서두 얘기했잖아요. 왜 1대3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얘기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랬나요? 모두 기억하시자면 제 오프닝 멘트가 괜히 하는 멘트들이 아니에요. 갈라서 그래 그거 별거 아니야. 찍어 그래 도장 찍어 별거 아니야. 니들이 별거를 알아? 라고 얘기하는 이 멘트들이 제가 영화를 다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안에 여튼 여러 가지 진욱이 변절해서 오샥편 들었고요. 나는 끝까지 추가장 편이에요. 오케이. 자, 2대2 제가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릴게요. 변절 아니고요. 저는요 그냥 외운 거라고요. 외웠구나. 어쨌거나 2대2 시민과 나들의 2대2로 마감합니다. 시민과 나들의 별거는 2대2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